시장이 보여준 기분 좋은 상승. 이 상승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조정을 거칠 것인지 그 물음에 대한 해답.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의 추세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하루 새에 약 7.5%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요 지지선이 되는 게 6만 달러로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 가격이 6만 달러를 여러 차례 테스트하며 강력한 지지선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관련 자료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인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1000BTC 이상을 보유한 신규 고래가 6만 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크게 축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매수 활동은 6만 달러를 주요 지지선으로 하는데 매우 중요한 흐름이죠. 그리고 지난 한 달을 포함하여 상승할 때는 물론 하락할 때 역시도 이 축적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즉 고래들이 현 수준을 매력적인 진입 지점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 시장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은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CME 거래소는 주로 헤지펀드와 고액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로 85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거래 포지션이 일어나는 초대형 거래 플랫폼이에요. 이런 엄청난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업계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단 현재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지만 아직 기존 금융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신종 자산이거든요. 이런 속성 탓에 규제 시장에 상장될 경우 급속도로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올해 초 미국 상장지수펀드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자 원물인 비트코인 가격이 60% 가까이 치솟았죠. 지난해 6월 처음 현물 ETF 얘기가 나왔을 때의 가격과 비교하면 200% 이상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만약 CME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베이시스 거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베이시스 거래란 전문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투자 전략으로 돈을 빌려 선물을 매도하고 기초자산을 매수해서 둘 사이에 차익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국제 베이시스 거래는 CME 거래소에서 이뤄지며 현재 CME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만 지원되죠. 어쨌든 이렇게 CME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현물이 취급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월가 자금이 암호화폐 업계로 유입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홍콩 암호화폐 ETF에 대해 살펴볼 건데, 사실 홍콩 ETF는 현재까지 성과가 미미한 상태죠.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홍콩에서는 하베스트 글로벌, 해시키 캐피털, 보세라 자산운용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출시했었지만 아직 미국 ETF와 비교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홍콩의 비트코인 ETF는 3일 동안 순 유출을 기록한 뒤 5월 14일에야 60.52 BTC가 순 유입되면서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 알케미페이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제공하기 위해 빅토리증권과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거래소 서비스 업체 빅토리증권은 홍콩증권선물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 이번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데, 양사의 협약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올램프 솔루션과 암호화폐 카드로 유명한 알케미페이는 몇 주 전부터 홍콩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했었는데,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는 자산 배분을 선택할 수 있는 앱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로써 홍콩 시장에서의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것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눈에 띄는 요소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홍콩 비트코인 ETF를 활성화하는데 관심이 있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5월 9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메타콤은 홍콩의 하베스트 글로벌 암호화폐 ETF와 보세라 암호화폐 ETF를 메타콤의 플랫폼에 통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홍콩 암호화폐 ETF 시장에 기업들의 꾸준한 참여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조정을 겪으며 정신을 못 차리던 비트코인이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준 후 신규 고래들이 진입하며 주요 라인의 지지선을 만들고 꾸준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더불어 초대형 거래 플랫폼 CME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저조했던 홍콩 암호화폐 ETF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는 매수 자금
자금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을 기분 좋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리플의 법률 고문이 SEC의 암호화폐 방지 규칙을 뒤집기 위한 상원 투표를 환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SAB 121로 알려진 이 규칙은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를 대차 대조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SEC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령은 보관 서비스 제공을 극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 인해 은행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은행 부문과 암호화폐 업계 모두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었죠. 이에 따라 미 상원에서 SAB 121 지침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한 것인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종종 암호화폐 엄마로 불리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규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일관되지 않은 접근 방식을 비판했고, 헤스터 피어스의 비판은 SEC의 최근 움직임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 방식의 일부로 보는 암호화폐 업계의 관점과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죠. 더불어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포함하여 향후 입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을 방해하고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규제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 의회와 같은 SEC 위원조차 게리 겐슬러를 주축으로 한 반암호화폐 성향의 법안을 반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SEC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이는 리플을 비롯한 전체 시장이 자유롭게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소식이기에 현재 시장의 모든 추세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라며,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